안녕하세요. 사주상담가 하나입니다. 사주상담을 하면서 종종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긴 상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분의 매력을 너무 잘 알겠는데 본인은 스스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마다의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주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나의 숨겨진 매력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만세력을 열어보세요. 만세력을 보시는 방법은 제 영상 중에 내 사주 내가 보기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12운성을 사용해서 나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세력을 열어보면 여기 이쪽에 12운성에 해당하는 글자가 적혀 있죠? 사주 내기둥에 전부 적혀져 있지만 가장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자리는 월지와 일지입니다. 이 자리에 어떤 글자가 들어와 있는지 잘 봐주세요. 자, 이것이 당신의 매력입니다. 참 쉽죠? 둘 다 나의 성향이나 매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지는 나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원초적인 매력, 월지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드러나는 나의 매력에 조금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생, 생이라는 기운입니다. 장생은 엄마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제 막 출산을 한 아주 어린 갓난아이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생을 시작했다, 생을 얻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사주의 장생, 생을 놓으신 분들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의 기운,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막 갓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예쁠까요? 사람들이 다가와서 서로 안아주려고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죠. 그래서 이 장생을 후원성이라고도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사람들이 전부 다 반가워하고 도와주려고 하죠. 주변에서 먼저 쉽게들 다가오고 갓난아기와 같은 기운이니 그냥 아무 이유 없어도 같이 있고 싶기도 하겠죠. 12운성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기운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두 분을 보면 딱 장생의 느낌이 나서 검색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두 분 다 장생을 잘 두셨더라고요. 장생을 깐 연예인은 걸스데이 혜리님과 아이유님이 있어요. 그리고 연예인 분들이 이 장생을 두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으셨어요. 두 번째는 목욕이라는 기운입니다. 목욕은 말 그대로 목욕이에요. 아이를 씻기고 깨끗하게 하고 단장을 하는 기운이죠. 목욕을 하면 온 몸을 드러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면서 나를 계속 갈고 닦죠. 그래서 도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을 일지나 월지에 깔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인물이 좋은 분이 많아요. 도화살이니까 잘생겼고 꾸미지 않아도 매력이 송송 드러나죠. 또한 목욕하는 아이가 거품이나 장난감을 보며 눈을 빛내면서 다가오는 것처럼 호기심도 많습니다. 감성계라서 연기나 음악, 미술, 창작과도 같은 분야에도 굉장히 소질이 있으면서 욕이란 건 씻고 닦고 열심히 무언가를 반복하는 물상이라 끊임없이 전진하고 수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도화는 음주 가무와 연결이 되기도 하니까 음주는 적당히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목욕을 깐 연예인 중에는 나 혼자 산다의 매력남 성우님이 있죠. 뭐 다 아시다시피 너무 잘생기셨죠. 예쁜 척 안 해도 매력이 뿜뿜 흘러 넘칩니다. 또한 국민 개그맨 유재석님이 계세요. 매일매일 열심히 반복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나 멋진 척 안 해도 드러나는 멋짐은 다들 잘 느끼실 거예요. 다음은 대라는 기운입니다. 관대는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는다 라는 뜻이기도 하죠. 옷을 입고 사회에 막 진출하는 나이를 뜻하기도 하니 20대와 같은 에너지와 열정, 욕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대를 두신 분들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또한 이제 막 시작하는 물상이니 사회적으로나 커리어적인 면에 욕심 가득한 야망가 분들이 많으시죠. 관대는 복장을 갖춰 입은 물상을 의미하니까 전문 직군에 종사하는 엘리트 분들도 많습니다. 약관의 청춘이니 스태미너도 좋고 열의도 넘치죠. 그런데 몸은 이제 성인이지만
이제 막 20살의 나이를 먹은 기운이니까 몸만큼 정신적으로 성숙이 되지 않은 느낌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관대를 두신 분들은 나의 열이나 야망이 너무 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여나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혹은 너무 앞만 보며 달리는 건 아닌지 주변을 봐주시는 여유도 꼭 필요합니다. 관대를 둔 연예인들 중에는 이병헌 배우님이 있으십니다. 열정 가득하시죠. 다음은 록이라는 기운입니다. 건록은 풋풋하게 시작하며 달려오던 젊은 기운이 이제 막 무르익어가는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어린 기운이 이제는 뭔가 쟁취하고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운의 들어섬을 나타내죠. 록은 탄탄한 나라에 녹봉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풋내나는 치기 어린 열정에서 살짝 벗어나 안정기에 들어선 직장인의 느낌입니다. 번듯하고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힘은 그 어느 기운보다도 열정적입니다. 아주머님들이 아이고 그놈 밤톨같이 똘망똘망하네, 우리 아들 삼았으면 좋겠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면 당신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록을 둔 연예인 중에는 탤런트 이재훈님이 있습니다. 건실하고 안정적인 록의 이미지랑 참 잘 어울리죠? 다음은 제왕이라는 기운입니다. 제왕. 이름만 들어도 와, 무언가 끝판왕 같은 느낌이 들죠? 제왕은 사람의 생로병사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그래프 제일 꼭지점 위에 있는 기운이며, 사람의 삶으로 치자면 사회생활이 가장 왕성한 제일 높은 시기를 뜻하죠. 내가 왕이라는 기운에 머물러 있으니 제일 무르익은 어떤 정점의 기운, 원숙하고 카리스마 있으며 여유까지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듬직해요. 정신적으로 살짝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어른스럽고 성숙한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완숙미라고 하죠. 여유로움에서 느껴지는 매력이 굉장합니다. 또한 본인이 왕이라는 정점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도 잘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정신의 근력이 강한 사람이라 끈기나 인내심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왕을 아래에 두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고집도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차승원 배우님이 이 제왕을 무려 일지월지 2군데 다 깔고 계시더라고요. 딱 봐도 제왕이라는 기운과 너무 찰떡궁합이죠? 다음은 쇠라는 기운입니다. 쇠는 제왕의 다음 단계로 정점 다음의 안정기, 뭔가 조금 더 정신적으로 성숙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정점을 찍었으니 이제 약간 뒤로 물러나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기도 하죠. 그래서 쇠를 깔고 계신 분들은 열정과 넘치는 어떤 육체적인 에너지보다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신적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왕과 마찬가지로 정점에 선 기운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정신적으로 깊은 느낌이 있어요. 또한 열심히 비축한 돈을 의미하는 기운이기도 하고, 쇠를 깔고 계신 분들이 사고지라는 돈창고, 저장고를 깔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 대체적으로 자수성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럽네요. 부자 되실 거예요. 제가 부자들의 사주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쇠를 깔고 계신 분들은 돈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또 효율적으로 쓰시죠. 조용히 후원하는 기부천사 배우 신민아님이 이 쇠를 깔고 계시죠. 오랜 병을 앓고 있는 남자친구와도 불화설 없이 끈끈하고 오랜 연애를 잘 이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성숙하고 지혜로운 행보를 걸어가고 계시죠. 다음은 병이라는 기운입니다. 쇠 다음에 오는 병은 말 그대로 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역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마를 가지고 있으니 분주하게 오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쁘고 활동적이니까 또 반대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끊임없이 바깥으로 도는 방랑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미로 따지자면 잡을 수 없는 아련미, 통제되지 않고 내 손에 딱 제어되지 않는 어떤 야성미가 있습니다.
병을 놓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며 역마의 기운을 잘 가지고 계세요. 길들일 수 없는 야생마의 느낌, 휘어잡을 수 없는 자유로움, 그 자체로도 볼 수 있어요. 또한 병을 놓으신 분들은 그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받습니다. 병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제 동생이 있습니다. 혼자서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유명인을 찾아봤는데 연예인은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다음은 사라는 기운입니다. 병 다음에 오는 사는 육체의 기운이 끝남의 놓임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사이기도 하죠. 내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으니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집착이나 의지가 굉장히 굳센 편이죠. 이러한 것은 나의 일이나 나의 목표에 대한 애착과 집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본인에게 잘 맞는 어떤 분야를 찾기만 한다면 거기에서 장인이 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득하게 버텨내는 힘 또한 대단합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으니 과거에서 나의 모자람을 찾아내고 발전하려 하는 생각의 기운이 강하죠.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 사는 변화무쌍합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니 마음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요. 또한 죽음 앞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나를 돌아보는 기운이기도 하니 지혜롭고 본인을 돌아보며 많은 것들을 복기합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겠죠? 김연아 선수도 월지에 살을 깔고 있죠? 무언가를 끝까지 이루어내는 아름다움이 강한 기운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살을 건너면 사람이 땅에 묻히게 되는 묘의 시간이 오죠. 묘는 죽음 이후에 내가 묘지에 묻히는 기운,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내가 묘에 있으니 육체적 활동성은 조금 약할 수 있으나 정신적인 기운만은 그 어느 시기보다 왕성합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영혼이 내 몸 밖을 빠져나와서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그 정신적인 기운은 제일 강합니다. 사와 더불어서 지적이고 지혜롭고 오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묘를 깔고 있으니 가치관이나 호기심이 정신세계나 철학, 심리, 인관과 같은 것에 머무르며 왕성한 지적 호기심만큼 지식이나 지혜의 습득력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적인 매력, 무언가 범인인 것 같지 않은 아슬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또한 묘를 깔고 계시니 검소한 소비 생활을 하시고 그것은 부의 축적으로 이뤄지게 되어 묘를 까신 분들 중에도 자숭성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절입니다. 절은 사람이 묘에 묻혀서 모든 게 끝나고 오는 단절의 시간, 영혼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모든 게 단절되고 절단되는 끝의 시간이자 시작의 시간입니다. 끝과 시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맺고 끊는 결단력 있는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날카롭고 치명적인 극단의 매력을 가지고 계심과 동시에 시작의 기운이기도 하니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대형견을 닮은 남자 주인공과도 같은 느낌과 비슷하겠죠? 저를 놓으신 분들은 이런 극과 극의 매력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 중에는 김윤석님, 류승범님이 이런 절의 기운을 가지고 계세요. 또 배우 마동석님도 제왕과 절의 기운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확 되시죠? 다음은 태입니다. 윤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영혼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절을 거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되는 순간, 그러한 기운을 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는 새로 만들어지는 기운, 새로운 기운의 잉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렇기에 태를 놓으신 분들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남들은 떠올릴 수 없는 획기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상천외한 생각들로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고 놀라게도 하죠. 그래서 태를 놓으신 분들은 엉뚱하면서 4차원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또한 남들이 떠올리지 못하는 아이디어들이 많으니까 독특한 그만의 유머 코드도 가지고 있죠. 와, 너 골 때린다. 사이코 같아. 엉뚱하다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듣는 분들이라면 본인에게 이러한 태가 놓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태를 놓은 사람으로는 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가 좀 좋아요. 다음은 양입니다.
양은 아이가 잉태된 순간을 지나 안정적으로 엄마 배에서 양육되는 시기, 자라나는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은 양육, 교육, 보호와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죠. 양을 놓으신 분들은 이러한 안정감 때문에 성격이 좀 느긋하고 차분한 편입니다. 또한 옆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대고 싶은 편안함을 가지고 있죠. 힘들면 생각나는 친구, 기대고 싶은 친구이기도 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기대고 싶기도 하고 챙겨주고 싶기도 한 오묘한 매력을 동시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양을 놓으신 분들이 교육이나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거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으시죠. 양을 놓으신 분들 중에는 국민 첫사랑, 가수 겸 배우이신 수지님이 계시죠. 여리여리하시지만 뭔가 힘들 때 기대고 싶기도 하고 포근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상 재미로 보는 12운성 매력 테스트였습니다. 나의 숨겨진 매력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코로나로 지친 요즘 이거 보시고 조금이나마 재밌으셨다면 좋겠네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